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이번 녹음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의 인구 이동에 관한 것입니다. 2024년 6월 30일에 녹음하고 있습니다. 시드니에 오늘 비가 오는군요. 녹음의 전반부에서는 뉴질랜드 통계청에서 발표한 숫자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그래프를 보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 노란색 혹은 금색, 이것이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숫자는 올해 4월까지의 숫자를 집계한 것을 6월 달에 발표를 했어요. 그 사이에 이제 내부적으로 작업을 했겠죠. 이 숫자를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2001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꽤 높았다고 생각했을 때가 2011년 혹은 2012년쯤에 뭐 11만 몇천 이랬었는데, 이번에 발표된 숫자는 어디까지 올라갔느냐 하면 13만 뭐 몇백 명, 그러니까 1년 동안 뉴질랜드를 떠난 사람이 13만 명을 넘습니다 라는 기록적인 숫자가 발표된 것이죠. 이렇게 많이 떠나면 뉴질랜드 인구도 얼마 안 되는데 인구가 줄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른 숫자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거는 도착하는 사람의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만 도착하는 사람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를 해보면 태어나는 아이를 제외하더라도 이렇게 인구가 늘고 있는 것이죠. 이 그래프에서 지금 다루지 않고 있는 것은 떠나는 사람 중에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가, 그걸 다루지 않았고, 또 떠나는 사람들 중에 호주로 가는 것은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중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가 하는 얘기가 그 밑에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년 동안, 여기서 말하는 1년 동안이란 24년 4월까지 1년 동안 뉴질랜드를 떠나면서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떠나는 사람, 즉 뉴질랜드 시민이 떠나는 것은 얼만큼인가 봤더니 8만 1천 몇백 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밑에 자기들도 반올림을 하겠다고 써놨죠. 그러니까 우리도 반올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떠나는 것은 그 전해와 비교하면 41% 늘어난 거랍니다. 근데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보니까 2만 4천 몇백 명인데 그거는 전해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5만 6,500명의 뉴질랜드 사람들이 어딘가로 간 것이죠. 뉴질랜드 여권을 가지고. 아직 호주로 갔다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그 옆에 보면 뉴질랜드 시민은 아니지만 뉴질랜드에 살려고 온 사람들 혹은 뉴질랜드에 살다가 간 사람들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걸 다 더하기 빼기를 해보니까 온 사람이 15만 4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는 것보다 오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이죠. 어디에서 오는지를 보니까 인도에서 온 사람들이 4만 3천 몇백 명,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2만 8천 몇백 명, 거의 2만 9천 명이군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1만 8천 몇백 명, 뭐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 밑에는 피지, 그 다음은 남아공인데 뉴질랜드에서 간 사람은 아까 우리가 봤듯이 5만 6천 몇백 명으로 엄청나게 많이 간 것이죠. 그 다음에 내용을 좀 건너뛰면 호주랑 뉴질랜드 사이에 몇 명이 오고 갔는가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그래프가 이 분기별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고 아, 10,000명이 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1년간으로 하려면 곱하기 4를 해서 생각해야죠. 대충 보면 한 2013년 정도까지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많이 가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약간 오다가, 그때부터 2014년부터 한 뭐 2020년 코비드-19 시작될 때까지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1년에 그 차이가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시대가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2023년 4월 달에 호주 정부에서 발표하죠. 아, 호주에 오는 뉴질랜드 사람들 시민권 받는 거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추세가 달라져서 뉴질랜드 사람들이 호주로 많이 가게 되었고, 뭐 기록이네 아니네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런 얘기들은 지금 사실 호주로 가자는 결심을 하고 짐을 싸고 공항을 지나와서 뭐 이런 사람들을 센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세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김 과장이 뭐 시드니로 간 사람, 혹은 고등학교 동창이 뭐 사진을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멜번에 있다더라, 뭐 이런 걸 알게 된 사람들, 뉴질랜드 사람들 잔뜩 있겠죠. 그래서 마음이 싱숭생숭해진 뉴질랜드 사람들을 상대로 조사를 해본 거예요. 지금 이러저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뉴질랜드에서 혹시 호주로 가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걸 물어본 주체는 메스 대학하고 오타고 대학에 있는 뭐 어떤 사람들이고,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은
작년이죠. 2023년. 그렇게 물어봤더니 안 갈래요.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말한 사람은 64.5%고 9.5%는 저 가고 싶어요. 갈 생각이 있어요. 라고 말했고 26%는 maybe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고 어떤 사람들이 아니에요. 라고 말했나를 살펴보니까 가방끈이 길면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했거나 혹은 졸업을 한 이후에 또 공부를 더 한 사람들이 더 가고 싶어요 라고 한 비율이 높았다는 거죠. 뭐 이런 일들이 여러 가지 직종에서 벌어지고 있겠지만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보는 것은 간호사들이 얼마나 가고 싶어 하는가인데 이것은 24년 2월 달에 나온 소식이에요. 보니까 한 달에 900명씩 뉴질랜드에 있는 간호사분들께서 나 뉴질랜드에서 일하지 않고 호주에서 일할래요. 이렇게 절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9,000명이 되었을 때 이 기사가 나왔는데 이 9,000명이라는 것은 뉴질랜드에서 일하시는 간호사 전체의 12%라고 합니다. 원래는 한 달에 600 몇 명이었는데 호주 정부에서 뭐 시민권 쉽게 드릴게요 라고 발표한 다음에 900명이 됐다는 것이죠. 뭐 야구 선수들이 구단이랑 계약하면 공 하나 안 던져도 계약금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뉴질랜드의 간호사들을 데려오려고 이 호주에 있는 회사들이 이렇게 계약금도 제공을 하고 이런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본 내용으로 뭐 충분히 상황을 알겠어요. 뉴질랜드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이 호주로 많이씩 가려고 하는구나. 이거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고 약간 새로운 내용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던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 좋은 것이고 누구에게 나쁜 것인지 그것을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뉴질랜드 정부의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참고로 키위랑 호주과자는 어느 정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구독자의 이익만을 대변할 뿐이죠. 그런데 이번에 녹음의 흐름상 한번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을 생각해 봤어요. 뉴질랜드 정부의 입장에서라면 우리 젊은이들이 저렇게 많이 가는데 뭔가 우리가 할 일은 없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배경 속에 키위랑 호주과자가 주목한 기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호주의 신문에서 뭐 아주 흔히 보는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이죠. 여기 핵심적인 내용만 읽자면 Downsizing is not on the cards for empty nesters. empty nesters는 누굽니까? 부모들인데 흔히 60대, 70대, 80대 이런 부모들이죠. 아이들은 다 자라서 이제 성인이 되었으며 집은 뭐 한 70년대 혹은 80년대에 샀는데 뭐 방은 뭐 4개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고 뭐 앞마당도 넓고 뒷마당도 넓은데 오랫동안 산 집이죠. 아이들이 조그만 때부터 살았으니까. 근데 다 나갔으니까 집은 비었단 말이에요. 그게 empty nester들이죠. empty nesters 중에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양쪽 다 살아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느 한쪽이 먼저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경우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갈라진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어 할머니가 혼자 살아 계시다면 방은 뭐 서너 개고 뭐 화장실도 두세 개 되고 잔디 깎아야 할 앞마당, 뒷마당도 넓은데 혼자 살고 있어요. 정말 불편하겠죠? 그런 상황에서 옆에서 보기에 아니 저 할머니가 저 집을 팔고 그냥 방 하나 혹은 둘인 아파트로 가면 삶이 간단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지금 집을 팔지 않겠다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당시 가격을 주고 이제 뭐 3, 40년, 4, 50년 거기에 사셨다면 그 집은 지금 훨씬 비싸져 있겠죠. 그런데 왜 그 집을 팔 수가 없는가? 여기 지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걸 얘기한 사람은 AMP에 있는 디렉터 어떤 분이라는데 사실 이걸 조사하지 않더라도 호주 안에서 뭐 옆에서 흔히 보는 얘기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집을 팔면 그 집값을 받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걸 뭐 연금 계좌에 넣으시거나 아니면 뭐 예금 통장에 넣으시거나 하실 텐데 그렇게 현금이 생기면, 재산이 생기면, 집이 아닌 재산이 생기면 호주 정부에서는 아이고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재산이 많으시군요. 우리가 뭐 이런 상황에서도 꼭 에이지 펜션을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가진 재산에 근거하여 에이지 펜션을 줄이거나 멈추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즉 에이지 펜션을 늘 받고 있던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거를 줄인다고? 혹은 멈춘다고? 이거는 너무나 불편한 대화인 것이죠.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이 조사에 따르면 5분의 4에 해당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나 그냥 이 집에 살 거야. 이 집 뭐 거의 빈집이지만 그리고 관리하기도 아주 어렵지만 내가 여기에 있음으로 해서 에이지 펜션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뭐 그 정도는 내가 해줄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인구 이동이라는 오늘의 녹음 주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관계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는 것이 키위랑 호주가자의 생각인데요. 여기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뉴질랜드 정부 웹사이트입니다. Retirement Commission 이라는 곳인데요. 여기에 설명을 해놨어요. 뭐에 대한 설명을 했느냐? 뉴질랜드의 슈퍼애니웨이션, NZ 슈퍼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호주와는 달리 뉴질랜드의 슈퍼애니웨이션은 재산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혹은 소득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라는 것을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보편복지. 당신이 이병철, 정주영 같은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슈퍼애니웨이션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호주에서 에이지 펜션을 받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스토리가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앞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집을 팔지도 못하고 더 일을 하는데도 아주 고민스럽고 그렇다는 거 아니겠어요? 호주 사람들이 뉴질랜드에 오는 것은 뭐 합법이니까 반대로 가는 것이 합법이듯 뉴질랜드로 주소를 옮김으로써 이런 모든 고민을 해결하고 그리고 또 슈퍼애니웨이션도 받는 그런 길이 멀쩡히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기 지금 오클랜드 공항에서 찍은 사진을 하나 보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뭐 한쪽에는 키위가 있고 한쪽에는 코알라가 있고 뭐 웰컴 백, we missed you 뭐 이런 거 했다는데 여기다가 we missed you 같은 걸 하지 말고 사람들의 삶에 아주 가까이 간 생활 밀착형 메시지를 올리는 겁니다. 이 공항에다가 오지 에이지 펜션은 민스 테스티드고 뉴질랜드 슈퍼는 민스 테스티드가 아니다 라고 딱 써붙여 놓으면 뉴질랜드를 떠나는 뉴질랜드 사람이나 혹은 뉴질랜드를 거쳐가고 있는 호주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서 아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는가 혹은 아 작은 할아버지 집을 팔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믿거나 말거나의 차원에서 생각해 봅니다. 혹시 이 녹음을 뉴질랜드 공무원께서 들으신다면 그래서 오클랜드 공항이나 혹은 뭐 웰링턴 공항에다가 이런 비슷한 문구를 올리신다면 키위랑 호주과자에서는 이 문구에 대한 혹은 이 생각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전혀 주장할 의사가 없음을 이 녹음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과자. 이번 녹음에서는 뉴질랜드 일각에서 고민하고 있는 브레인 드레인의 문제 그리고 호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엠티 네스터들이 다운사이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문제를 동시에 어느 정도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가를 고민해 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